부동산에서 이 정도면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말만 책임질 것 같이 하는 것과 서류에 쓰는 것은 아주 달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명도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주제를 따로 다뤄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거 이제 2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명도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민원 역시도 그래요. 근데 이제 건물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과의 분쟁이나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다뤄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명도와 민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건물을 갖게 되면 일단 입지 선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스텝별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 다음번에 이제 설계와 뭐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줄 텐데, 명도와 민원은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도라는 거는 일단은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세입자가 나가야 이걸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외부만 하거나 할 때는 굳이 명도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제대로 안에까지 싹 하려면 세입자 명도가 돼야 내부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신축할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도라는 거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원이라는 건 뭐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주위에서 뭐 이러저런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왈가왈부하는 거, 이게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명도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세입자가 6명이 있다고 칠게요. 6명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럼 건물을 사고 언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하고 싶을까요? 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어떤 날짜에 딱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6 세입자 중에 5 세입자가 나가고 한 사람이 앞으로 1년 더 있어요. 그럼 이거 1년 동안 공사 못 하는 거예요. 이 명도가 어느 날 한 날 한시에 딱 맞춰지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다 달라서 이걸 맞추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한 날 한시로 맞춰서 원하는 날짜로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계약 기간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갈 때 이사 비용이나 돈을 좀 넉넉하게 주면 명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명도를 한다는 거는 일단 그 주체가 둘이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3시나 4시 되기도 해요. 그 말이 뭐냐, 기존에 있는 건물주가 명도를 해주는 경우 첫 번째, 건물을 사는 사람, 매수자가 명도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이 건물을 거래하게 해준 부동산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해줄 때도 매도하는 쪽에 부동산이 해주는 경우, 그리고 매수하는 쪽에서 해주는 경우, 크게는 4가지의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기존의 소유주가 명도를 해줄 때는 사는 사람은 간편하겠죠. 그리고 사는 사람이 할 때는 매도자가 간편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명도가 불편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명도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매도자가 명도를 할 때의 가격과 매수자가 명도를 할 때의 가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게 있죠. 이사비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비용을 주면 세입자가 그냥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해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나갈지 안 나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아주 웃긴 게, 오래된 세입자고 관계가 좋으면 건물주 말을 편안하게 들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관계가 좋다고 해도 그거는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관계일 때 관계가 좋은 거지, 여기서 나가야 돼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관계까지 달라져요. 이거 해봐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는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 놓고, 내가 여기서 명도를 하려면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얼마를 더 받아야겠어. 내지는 내가 명도를 하려면 이만큼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적은 금액에 사야겠어 라는 얘기가 여기서 오고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명도하고 지금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명도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명도가 안 되면 이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못 합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되냐? 리모델링 왜 하죠? 신축 왜 하죠?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월세를 더 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럼 그거 오래 걸려야 될까요? 바로 해야 될까요? 즉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500만 원 받는데 월세를 대출이자가 700씩 나가요. 800씩 나가요. 자, 근데 500씩 받는 것도 5개 호실이 있어서 100씩 받아요. 4명이 나갔어요. 1명이 남았어요. 1명이 1년을 버틴다고 해요. 월세를 500 받다가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나머지 호실에 넣지도 못해요. 그럼 600씩 마이너스가 1년이 간다고 보면 7200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명도라는 거를 계약을 할 때 이미 픽스를 해놔야 돼요. 건물을 처음 사보는 경우에는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했을 때 모든 문제는 다 정해져요.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명도의 소지를 누가 할지 일단 정해놔야 돼요. 그럼 건물을 파는 분, 지금 기존 건물주가 한다 이러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것도 계약서를 아주 잘 써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명도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몇 월 며칠에서 길어진다면 한두 달 정도 텀을 둔다 해야 되는데 그냥 도와준다, 뭐 협조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 소지가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보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매도자는 그렇게 책임진다는 얘기를 써주고 싶어 하냐? 안 써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 나처럼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존재치 않아. 그럼 이 사람도 쓰고 싶지 않고 이 사람도 쓰고 싶지 않아. 그럼 가격이랑 그 외에 뭐 계약금이랑 중도금 이 예민한 걸 맞춰야 돼. 이 사람에게 유리한 걸 어느 정도 주고 나도 유리한 걸 받는 게 계약의 과정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기 쉬운 걸 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잘못 맞추잖아? 그러면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럼 최대한 도와준다. 그래 마음 놓고 했어. 도와주는데 책임 소지가 결국에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잔금 날짜에 잔금하고 지가 명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명도가 안 되거나 명도에 돈이 아주 많이 들거나. 그래서 계약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조율을 쫀쫀하게 해놓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지. 왜?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이 정도면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말만 책임질 것 같이 하는 것과 서류에 쓰는 것은 아주 달라. 서류에 안 썼잖아?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연락 두절. 그럼 그 뒤에 누가 책임져? 결국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이런 상황 겪고 있는 분들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있는 세입자 나갈 때까지 그냥 계약 만기될 때까지 두려고 해.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손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건물 사고 뭘 한다? 고생을 한다. 그럼 소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소장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런 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무조건 이러니까 이렇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간단한 팁은 아니지만 이 책 아주 좋습니다. 1, 2권. 네, 명도에서 큰 어려움 겪지 않으려면 일단은 보세요. 명도를 하기 전에 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책이 쉬워요. 그래서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명도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원은 좀 어때요? 민원 대응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도 쌤쌤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소송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감정이 있고 돈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 모든 해결은 돈으로 됩니다. 귀결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과 돈을 어떻게 하면 절묘한 선을 타서 하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부터 뭔가 돈을 받고자 하는 민원도 있고 뭔가 자기 건물에 수리를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사를 아예 막아서 내가 돈을 더더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민원의 목적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수리를 원하냐, 돈을 원하냐, 아니면 진짜 많은 돈을 원해서 이 소송을 가야 되냐.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문질러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냐, 아니면 예를 들어 수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해주고 진행을 하는 게 좋냐. 이것도 누군가와 불편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잠 못 자고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명도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잠을 일단 못 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막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이 갭이 커. 생각지 못한 돈을 막 추구해, 저쪽에서. 내 지금 어떤 것들을 막 고쳐달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 그럼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서 맨날 와서 전화 와서 뭐 불편하게 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생겨요. 뭐 차로 막고 아예 공사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지금 명도와 민원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감당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건물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건물을 짓다면 감당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해보겠다 라고 하면 좀 쉬운 방법 없나요? 쉬운 방법이라고 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명도를 함에 있어서 조금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거를 명도를 본인이 직접 다 상대하면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도라고 치면 부동산이라는 중재자가 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이렉트로 만나면 무조건 싸웁니다. 중재자가 실력이 없잖아요. 별거 아닌 게 싸움되고 큰 싸움 날 거는 아주 큰 싸움 돼요. 중재자가 잘하면 별거 아닌 건 그냥 넘어가고 큰 싸움 될 것도 중간 정도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민원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님이나 건설회사 대표님이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인 분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뭐 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분을 컨트롤하는 게 또 본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중재자예요. 중재자가 뛰어나지 않다면 내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뛰어나지 않다면 이 사람이 뛰어나거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아주 제 표현으로 재미있는 상황,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소장님한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누군가가 쉽게 하려면 나를 만나는 거밖에 없어. 뭐 나보다 더 잘하거나 믿을 만한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믿고 맡기는 게 좋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럼 소장님이 다 해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오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뭐 물론 저한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민원이나 명도를 상대함에 있어서 그냥 그때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살 때, 계약을 할 때 잘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민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주변에 사진을 다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건설사를 통해서 뭐 인사를 다닌다든지, 그래서 미리 다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알아서 대응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응대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수면으로 탁 드러났어.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러면 이거는 뭐 쉽게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미리 꼭 신경 쓰셔서 계약을 하던 아니면 주변 민원을 상대하던 이거 미리미리 꼭 손을 써서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설계와 디자인,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